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합심해 뭉치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의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하며 나토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도 두 국가의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발트 3국에 나토 주둔군을 확대하며 병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계기로 북유럽이 더 결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토에 가입 신청한 핀란드를 포함해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 대표단이 최근 한국에 총출동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군비 증강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은 K9 자주포를 비롯해 전차 등 다양한 방산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간 수출액이 1조 원대를 기록했던 한국의 방산은 올해 2배에 해당하는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방산 분야의 대표적인 수출 포스타는 K9 자주포, 천궁2, F-50을 포함한 T-50, 1400톤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선진국 눈높이에 맞는 첨단 무기를 생산하면서 체급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으로 한국의 수출 영토는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한화디펜스는 영국 자주포 사업, 미국 자주포 사업, 미국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현대 로템은 K2 전차로 노르웨이, 폴란드 수출을 노리는 등 수출 기대감이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카이의 경우 최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IDEB 2020에 참가해 슬로바키아 고등훈련기 경공격기 후보 기종으로 F-50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F-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해 무장 능력까지 갖춘 까닭에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콜롬비아, 말레이시아도 F-50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참가해 카이 항공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방산 분야 곳곳에서 대규모 수주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가장 베스트는 K9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유럽 국가들이 K9의 업그레이드 성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에 모두 모였다고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디펜스가 개최한 K9 유저 클럽에 참석하기 위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K9을 운용 중인 북유럽 국가들과 호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의 교류의 장인 K9 유저 클럽은 각국의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K9 자주포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수출된 K9은 터키와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호주 등 8개국에 수출돼 전세계 1,700여 문이 운용되고 있는 중으로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도 북유럽 군 관계자들은 K9 생산 공정과 현재 개발 중인 K9A2 고반응 화포 플랫폼을 견학하며 추후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요. K9 자주포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K9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참가국들은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K9 추가 도입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반러시아 감정이 높은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시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방위비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나토 국가입니다. 특히 K9 유저 클럽 행사에서 K9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알란 라이드마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소령은 궤도형 자주포인 K9은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훨씬 더 우수하다며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도입한 12문에 더해 K9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격적인 발언을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인접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K9 추가 도입을 본격 시사하면서 K9 자주포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추가 도입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처럼 각각 러시아와 국경이 가까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K9 추가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애용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최근 직접 서울을 찾아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군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 총국과 9차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방산 분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동위원회에선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노르웨이는 다양한 무기체계나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방산 분야 현안을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그동안 콩스버그 등 자국 방산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과 더불어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과 같은 협력 방안을 계속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깊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노르웨이와 한국은 K2 수출 최종 협의를 마치고 올해 말 K2를 선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 협상과 가격 협상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이번 5월에 열린 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2월 서 국방부 장관이 노르웨이를 방문해 오드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만큼 사전에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K2 전차가 동계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레나 기지를 찾아 사격시험을 참관하는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르웨이도 북유럽에서 스웨덴과 함께 높은 군사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F-35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하는 유일한 스텔스 순항미사일 JSM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전차를 점찍고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은 노르웨이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러브콜뿐만 아니라 우리도 최근 긴장 상황이 높아지는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한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자주 국방력 없이는 만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시에 북한의 요새화를 뚫기 위해 새로운 K-21 보병 전투 차량 2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 완성을 위해 K-21 보병 전투 차량을 추가로 양산해 기존 장갑차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육군은 지금보다 더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 및 방어력이 강화돼 기동군단의 공세 기동작전 능력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K2 전차 4차 양산 소요가 확정돼 올해 소요 검증과 사업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2 전차는 노후된 M48 전차를 대체하고 지상군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2008년 개발된 전차로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K2 전차에 적용된 120mm 활강포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하는 자체 방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듯 우리나라도 언제든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치명적인 화력과 빠른 기동력, 우수한 방어력을 갖춘 한국형 신형 전차를 통해 손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기초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전력 고도화와 무기 국산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수출 대박은 물론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